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4월 말인데요. 4월 말이면 IR 공시 담당자들한테는 마지노선의 절반 정도 지나간 그런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2달 이내에 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절반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 절반 정도 지나간 이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 4월 달 들어서 소송, 그 공시가 나온 주총 관련된 소송을 한 그 내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경영권 분야 소송을 올라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중에 주목된 것도 있습니다. 재료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1월 말에 회의홀더에서 신청을 한 주주명부 열람, 그 주주명부 열람을 이제서야 취소했다라는 공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중복된 것도 있고 보시게 되면 주총을 다시 허가해 달라는 데도 있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총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주주총회 관련된 소송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집 결의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절차상 내용의 하자로는 소집 결의 취소와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내용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게 되면 두 가지는 중대한 하자고 두 가지는 일반적인 하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취소 소송과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 기한이 주총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 반대로 2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무효라는 게 소송 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적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걸기도 쉽지가 않고요. 소송 가더라도 일반 주주, 회사가 아닌 상대편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2년 전 포스코 홀딩스가 주주총회 할 때 주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그 사진인데요. 못 들어가게 막고 들어가더라도 딴 데로 보내고 주총 참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소송을 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기기 힘든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후집결의 취소 소송, 그리고 부당결의 취소 소송, 이 두 개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주총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의 그 결의한 내용들이 좀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주주총회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개월 이후에는 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다. 이 부당 결의하고 무효는 좀 차이가 있고요. 부존재 확인 소송. 실제로 안 열었다. 얘들 실제로 주주총회를 연 적이 없고, 주주총회가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절차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심대한 하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무효하고 부존재. 주주총회라는 그 자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제소기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인 주주에도 그 제재를 1인 주주인 법인한테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제소권자가 이제 이익이 있는 자가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상은 안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상장사에서는 요러고 네 가지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회사가 지기는 쉽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결의를 2개월 이내에 이게 시간을 질질 끌고 뭐 하다 보면 2개월이 넘어가서 대부분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이거는 기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안 열린 걸 안 열렸다라고 이제 소송하는 거라서 근데 성장사는 무효 확인하고 부존재 확인은 거의 대상이 되질 않겠죠. 공시가 이제 소집 결의나 소집 공고나
주총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내기 때문에 주총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송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대부분 그래서 상장사는 부존재 확인은 거의 걸리지 않고요. 무효 확인. 주주총회가 이제 그 결의 방법과 절차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심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내용 결의가 무효다. 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이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소를 제기한 주주가 했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패소 판정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요런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기업인데도 이런 거를 안 해요. 대기업인데도. 보통 이제 사안이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조금 이제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정기주총이 있죠. 이제 1월 28일이면 남바도 정기주총입니다. 좀 모르겠고. 그래서 입국컷을 하시는 대기업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아름다우신 분들이시네요. 야, 저게 지금 허 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주가 이기는 경우를 못 봤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을 합쳐봐야 30% 미만, 많아야 40%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기관, 국민연금 이런 투자 운용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회사 편을 든다. 다만 심사를 거쳐서 회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주주 편을 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뭐든 안건이 올라오면 대부분 다 회사 쪽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이 30%건 40%건 어느 정도 있기만 하면 상대방 소송을 건 사람의 지분이 많아봐야 10% 20%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소송을 건 쪽이 이길 수가 없고요. 여기 보게 되면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보면 내용상 중대한 하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잖아요. 이 중대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중대한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고를 2주 전에 해야 되는데 1주 전에 했다. 그러면 중대한 사항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그게 중대하다 하더라도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이 찬성한 비율이 많기 때문에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2주건 1주건 뭐 3일 전에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총 전에 했으니까 주주들은 그걸 확인하고 올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돼가지고 주주들이 소송을 건 쪽이 이기는 경우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홍차 형님도 못 봤으면은, 하여튼, 좀 있긴 있겠죠.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49대 51,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49가 소송하면 이제 좀, 49대 51도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뭐, 49, 49, 1, 뭐 이런 식으로, 49, 49, 2게 되겠네요. 2. 뭐, 이러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주총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리고 특히 상장사들도, 어,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다 공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공시를 좀 늦게 내는 수는 있었어도 내지 않는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뭐 거의 대부분 소송에서 뭐 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상장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 49대 49대 2%라고 한다면 상장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상장사는 주주가 3명이 생명이 상장사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다 비상장사나 가능한지 아름다운 교과서 같은 이야기다. 물론 이제 비상장사에서는 뭐 별별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 전제가 이제 상장사인데 그런 상장사 또는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파급력을 많이 미치는 이제 비상장사 그리고 상장사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을 이제 좀 많이 스터디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되고요. 예.